50일 일밤 이야기 훈민한자 전일야화는 중국 역사의 개요입니다. 훈민한자는 지식만은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고대 사망오제 시대. 사망오제는 중국 신화에 나오는 고대의 전설적 제왕입니다. 사왕은 복희씨와 여화씨, 수인씨, 신농씨를 말하며 오제는 황제헌원, 전욱고양, 제곡고신, 제요방은, 제순중화, 유씨를 지칭합니다. 중국의 역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1250년 무정의 통치기인 상나라 기원전 1600년부터 1046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하 문명은 여러 다른 문명의 영향을 받았으며 중국 본토에서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래 약 5000년 동안 한족을 포함한 수많은 민족들이 건국한 왕조가 흥망을 반복해 왔습니다. 한나라 때부터 대부분의 중화민족을 일컬어 한족이라고 합니다. 이 진나라 이전의 시기, 중국에서는 이 시기를 선진시기라고도 합니다. 기원전 21세기부터 기원전 17세기 하나라의 경우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으나 대체로 실존했던 국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운 상나라, 기원전 17세기부터 기원전 11세기 중반 상나라는 은어로 수도를 옮긴 이후에 은나라라고도 부르며 한때 신화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나 은어의 유적 발굴 이후 실존했던 국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주 기원전 1050년경부터 기원전 256년 주나라는 본래 상나라의 제후국이었으나 상나라 말기 주왕의 포갑으로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패권을 잡은 나라입니다. 이때 주나라에서는 왕을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주의 패권은 춘추전국 시대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221년 춘추전국 시대가 되면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춘추 시대에는 여러 주나라의 제후국들이 주의 천자를 존중하고 각자의 세력을 다투던 시기입니다. 세력이 강한 제후국들 중에 주 왕실의 이름으로 천하를 호령한 제환공, 진해문공, 초해장왕, 오해합녀, 월해구천의 오제후를 춘추오패라고 부릅니다. 전국시대로 들어서면서 천자에 대한 충성마저 약화되기 시작한 시기로 진, 한, 제, 위, 조, 연, 초라는 전국 칠흥이 차례로 왕을 칭하고 오로지 천하통일을 위해 질주하였습니다. 3. 진한 시기. 진은 기원전 221년부터 기원전 207년까지입니다. 진은 한, 제, 위, 조, 연, 초를 무너뜨리고 중국 본토를 통일하였습니다. 진은 이어 모든 제후국을 폐지하고 조정에서 직접 다스리는 군현제를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이어 진왕정은 처음으로 사망호제를 줄여서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진나라의 무리한 통치와 포갑으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진나라는 이세 왕제 때에 몰락하여 곧 멸망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소설 통일천하로 알려진 항우와 유방의 초안전을 거쳐 유방의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였습니다. 한나라는 전한후환으로 400년 넘게 유지된 중국의 중앙집권적 국가이며 서양의 최초로 이름이 알려진 나라입니다. 전한 기원전 206년부터 서기 9년 전한은 한나라의 외척이었던 왕망이 저희를 찬탈하여 세운 신에 의해 잠시 명맥이 끊겼습니다.
신나라는 급격한 개혁이 민중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각지의 반란으로 곧 멸망하였습니다. 한나라를 계승한 후한 25년부터 220년이 후한이 다시 통일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후한 말기에 무제 이후의 황권은 환관들과 애척들로 인하여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후한은 우리에게 소설 삼국지로 알려진 조조의 위나라에게 멸망당했습니다. 4. 위진 남북조 시기. 대한민국에서는 삼국시대 220년부터 280년이라고 하지만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남북조 시대 439년부터 589년까지 포괄하여 위진 남북조 시기라고 합니다. 위나라는 조조가 후한의 황제로부터 직접 제위를 물려받은 국가로 중원 지역을 차지하였습니다. 청나라는 후한 황실의 후예인 유비가 계승하였으나 세력권은 서남지방에 한정되었습니다. 한편 손권의 오나라는 독자적인 세력으로 장강 이남을 차지하였습니다. 위나라는 사마염의 서진 265년부터 316년 서진에게 승계되며 서진이 삼국을 통일하게 되나 초기부터 황실분란인 팔왕의 난 등으로 혼란스럽다가 흉노족의 전조에게 멸망당합니다. 서진의 멸망 이후 서진이 있던 자리에 16개의 국가가 들어서 패권을 겨뤘으니 이를 16국 시대 316년부터 439년까지라고 합니다. 서진의 세력권은 주로 장강 이남으로 한정되었습니다. 동진을 계승한 국가들이 이어진 왕조를 남조라고 하며 송, 제, 양, 진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는 모두 수나라에게 멸망당합니다. 5. 수나라 당나라 시대. 수 581년부터 618년까지 수나라는 북조의 외척인 양견이 건국한 나라로 남조의 진을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합니다. 수나라는 고구려 을지문덕에게 100만 대군이 패퇴하는 등 무리한 원정과 과도한 세금 징수로 인해 건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멸망하고 당 618년부터 907년까지 당나라로 이어집니다. 당나라는 비단길을 통한 유럽과의 교역을 활성화시켜 중국 고대 문화를 서양에 전파하였습니다. 한편 당나라의 황후이던 측천무가 조정을 장악하였습니다. 그의 아들인 당의 황제를 황태자로 격하시키고 국호를 잠시 주나라로 바꿉니다. 690년부터 705년까지. 측천무는 반대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으로 공포 정치를 펼쳤으나 인재 중심의 정치 역시 펼쳐서 백성들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습니다. 측천무 이후 다시 국호를 당나라로 바꾸게 됩니다. 당나라는 결국 후량에게 멸망당합니다. 6. 중세사. 송나라 5대 10국 시대 907년부터 960년 화북의 정권을 다투던 5개의 대국과 나머지 10개의 소국이 혼재했던 시기입니다. 5대 10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송나라 960년부터 1279년 송나라가 다시 중원을 통일하였습니다. 송나라는 세계 최초로 지폐를 발행하였으며 중국 역사상 최초로 상비 해군을 창설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정치를 펼친 왕조입니다. 송나라에서 쌀과 보리의 이모작이 확대되었습니다. 송나라는 예술 사상 및 각종 실용 기술의 발달이 두드러져 문화적으로 풍요롭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내몽골 지역과 만주 지역을 차지한 거란족이 세운 국가인 요 916년부터 1125년 요나라에 의해 베이징 이북의 많은 지역을 빼앗겼습니다. 송나라는 요나라와 서하의 사실상의 조공을 납부하며 별 위세를 떨치지 못하였습니다. 송나라는 결국 요나라의 지배하에 있던 여진족이 요나라를 정복하고 세운 금나라 1115년부터 1234년 금나라에게 화북 지방을 빼앗기고 멸망합니다. 이때까지를 북송시대라고 합니다.
이후 북송의 황실을 계승한 왕조를 남송이라고 합니다. 남송은 몽골 제국과 함께 금나라를 멸망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지만 결국에는 몽골 제국을 계승한 원나라에 의해 멸망합니다. 제 근시에서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원나라 1271년부터 1368년까지 원나라는 만주,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동유럽까지 지배한 몽골 제국의 적장자인 쿠빌라이 칸이 몽골 고원 만주, 화북 세력들을 아우르는 지역에 한족식으로 세운 국가입니다. 원나라는 남송을 멸망시키고 중국 본토를 장악합니다. 그러나 주원장이 원나라를 몽골 고원으로 몰아내고 명나라 1368년부터 1644년까지 명나라라는 한족 왕조를 세웁니다. 명나라 초기에는 외국과 교류하며 선진 문물을 과시했으나 후기로 갈수록 인변 외란 등 외부 원정의 부담과 문화 침체로 쇠퇴하였습니다. 명나라의 몰락을 틈타 금나라의 후예인 만주족이 후금을 세워 중국을 다시 통일하고 청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청나라 1616년부터 1912년까지 청나라는 후금을 계승한 왕조입니다. 초기에는 한족을 정책적으로 차별했으나 전체적인 제도 및 왕조의 분위기는 명나라와 유사하였습니다. 양모운동을 통해 근대국가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서구 열강 세력들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면서 더욱더 쇠퇴하고 1912년에 신해혁명으로 멸망합니다. 8. 현대사 중국. 이 부분은 중화민국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입니다. 중화민국 1912년부터 현재. 중화민국은 신해혁명의 성공으로 수립된 아시아 최초의 공화제 국가입니다. 이후 각 지방의 실력자들이 군벌로 등장하였습니다. 그 후 북벌이 재개되고 모든 세력이 장제스가 이끄는 중국 국민당 수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난징을 수도로 하는 중국 국민당 주도의 국민정부가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천두시우와 마오쩌둥을 주축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이 농민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중국 국민당은 중국 공산당과 제1차 국공합작을 이루어냈으나 북벌 과정에서 분열이 일어나 국공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정부는 1931년 만주사변 이래 일본의 침략에 무저항주의를 택하고 오로지 공산당 타도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폈습니다. 시안사건을 계기로 제2차 국공합작이 성립되어 항일 민족통일전선이 결성되었습니다. 중일전쟁 중에 수도 난징이 점령당하고 충칭을 임시수도로 정해 옮겼지만 마침내 일본 제국이 폐망하자 난징으로 복귀하지만 전후 처리 과정에서 내분이 생겨 제2차 국공내전이 발발하였습니다. 국공내전 중에 장개석 정부는 새로운 중화민국 헌법을 통과시켜 국민정부를 헌정체제로 격상시킵니다. 1949년 4월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수도 난징을 점령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사실상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됩니다. 기세를 몰아 중국 공산당은 중국 대륙을 석권한 이후 공식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화민국 정부는 와해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민당의 내분이 일어나 공산당 밑으로 들어가거나 타이완, 홍콩 또는 국외 등지로 피난하는 국민당 관계자가 속출했습니다. 결국 중국 국민당은 장제스의 지도하에 현재 타이완으로 정부를 이전하여 지금까지 중화민국의 법통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중화민국은 영토의 대부분을 잃었어도 냉전시대에는 한국전쟁 덕분에 국제적 위상이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탈냉전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실리 외교를 선호하는 세계의 다수의 국가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현재 중화민국을 중국의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있는 나라 수는 대폭 감소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71년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중화민국을 제치고 유엔에 입성하였습니다. 결국 중화인민공화국 곧 중공은 중화민국 타이완을 밀어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이 되어 거부권을 차지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1971년 핑퐁 외교로 불리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계기로 마침내 1979년 중화민국의 강력한 후원국이던 미국과도 수교하게 됩니다. 중공은 덩사오핑 이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대국 반열에 진입하였습니다. 1990년대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를 차례로 편입하였습니다. 지금은 중공이 중국이라고 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내세워 중화민국 타이완과 수교를 끊지 않으면 국교를 맺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노태우 대통령이 중국과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일제 침략기에 독립운동의 은인인 장개석 국민당 정부와 단교하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역사 연대표입니다. 중국의 역사는 신화시대인 사망오제 시대와 하나라, 상나라, 은나라를 거쳐 주나라, 서주, 동주, 춘추시대, 전국시대, 그리고 고대 중국에는 진나라, 한나라, 그리고 전한에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전한에 이어서 신, 후한, 그리고 삼국시대인 위나라, 청나라, 오나라, 그리고 진나라와 서진, 동진, 16국 시대, 남북조 시대, 그리고 수나라와 당나라와 무주 시대를 거쳐서 5대 16국 시대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요나라와 송나라, 그리고 북송, 서하, 남송을 거쳐 금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그리고 현대 중국인 중화민국과 만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중화민국으로 거쳐서 현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52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화는 춘추 5패와 전국 칠웅 3-1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첫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훈민한자 천일야화를 이웃 초, 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의과 전문 대학원 입시 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훈민한자 천일야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